자, 평면 벡터의 내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더한다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더 가한다는 거죠. 그죠? 같은 뭐 힘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어쨌든 그 벡터를 같은 방향으로 더 가는 거예요. 뺄셈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의 힘을 가하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의 벡터를 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벡터에서 곱셈도 하고 싶은 거예요. 덧셈, 뺄셈 했으니까 곱셈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벡터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곱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벡터가 있고 또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를 곱을 한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크기를 곱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벡터의 스칼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크기를 곱하자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물리에서 힘을 가한다고 할 때 이거에다가 이거를 곱하는 거는 이거에다가 요거랑 같은 크기인 이거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크기만을 곱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실제 물리에서 이렇게 위로 힘을 가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거는 그 일의 양 같은 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결과가, 그지? 그러니까 곱하긴 곱하는데 방향을 좀 부여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같은 방향일 때 상관이 없는데 요런 방향일 때 우리가 실제로는 요런 방향으로의 벡터가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방향으로 놓을 때 그럼 요거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 값은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니까 코사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벡터의 내적을 그 의미를 막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잘 떠오르는 것도 없고 뭐 인터넷 같은 걸 보셔도 나와 있는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곱을 하고 싶은데 벡터는 곱이 없으니까 그 크기를 곱하는데 똑같은 벡터의 크기를 곱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결과가 달라지죠. 따라서 각을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적의 기호는 여기가 동그라미고요. 요것은 그냥 새까맣게 이렇게 칠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뚫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곱하기로다가 표시를 하면 안 돼요. X자 모양처럼 그런 기호, 도트 기호를 꼭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요거는 뭐 곱하기로 써도 되고 점으로 써도 되고 순수한 곱하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적의 정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이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크기 3, 5, 15를 곱하는 겁니다. 3, 5, 15를 곱하는데 이 각이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요. 이 각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예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예각이 아니더라도 180도보다 작은 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파이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파이까지 이렇게 등호를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세타고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에 여기 각을 끼고 도는 거잖아요.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5분의 3은 9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B하고 AD 요곳에 내적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3, 4, 12에다가 각 90도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코사인 90도로 가는 것은 0이니까 따라서 내적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벡터 두 개가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면은 내적이 얼마다? 내적이 0이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도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벡터 내적의 성질이었습니다. 아니, 정의였습니다.